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7월 30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혹자가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단순한 음모론이라고 제가 마음이 기울었다면 여러분하고 이제 공유를 하지 않았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의 트럼프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정말 강하게 존재한다.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그들. 러시아가 트럼프의 안위를 걱정할 만하다. 그에 대한 또 다른 암살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예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러시아가 스푸트니크를 통해서 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었죠. 자, 그런 맥락과 유사한 일이 또 벌어졌거든요. 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 세상에 누구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첩보전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첩보전의 영역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들이 다 보도로 타는 거 아니라고 이제는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걸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 전쟁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어.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믿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믿는 세력들이 있어요. 미국 내에서. 큰 흐름은 그렇지 않지만 그냥 물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미국의 백악관의 핵심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이 밀려났다고 보는 것인데 그 잔존 세력이 계속 움직인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리덕티드에 나온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접수했음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을 제가 다 신뢰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일이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힘이다. 이런 사실들을 바깥으로 알리고 있다는 게 몇백만의 구독자를 가진 채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군사 전문가죠. 더글라스 맥그레거고 트럼프 시절에 중용하려고 했지만 뭐 직을 주긴 줬지만 핵심적인 직책을 부여받지 못했죠.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의 저항으로. 자, 트럼프가 이번 11월달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99일 남았어요 지금. 승리한다면 선거까지 더글라스 맥그레거는 오늘 제가 소개한 인터뷰, 오늘 내용을 제가 접한 인물입니다. 맥그레거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훨씬 더 높은 직책, 중요한 직책에 중용될 가능성도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의 발언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절대 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켜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 주요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콜라 페닌슐라, 콜라 반도라는 곳이에요. 저기는 러시아 땅이고 그 위에 이는 이제 북극 권역이죠. 되게 추운 곳이에요. 저 위에 가장 큰 도시가 무르만스크라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인 것 같아요. 저 근처. 그리고 왼쪽에 까만 줄을 따라서 경계선이 형성된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그 이쪽은 스웨덴이고 그 북쪽은 노르웨이입니다. 자, 여기서 지난 주말 기간 동안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자, 맥그레거에 제보를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맥그레거에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올라오는 제보, 그건 미국 내 제보일 수 있어요. 미국 내 군에 있는 사람들,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맥그레거한테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고, 또 가자 전쟁에 관련해서 그가 제보를 또 받죠. 제가 여태까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한테도 많이 전달도 드렸지만 돌이켜 봤을 때 어긋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한다는 겁니다. 예. 자, 이걸 미국에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은 우파고 보수파예요, 이 사람은. 근데 사실은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되게 혁신적인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정치권이 썩었다라는 게 기본적인 인식이죠. 예. 뭐가 부패해서 썩었는데 좌파, 우파, 보수, 진보가 있습니까? 썩으면 다 안 좋은 거죠. 부패하면 다 안 좋은 거죠. 왜? 같이 망가지니까. 자, 자, 그런 이제 경로를 통해서 접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핀란드 국정에서
제가 선을 끊어놓는데 저 까만 저기 막대기가 200km입니다. 거리가. 그러니까 이 지도는 엄청나게 축약된 지도예요. 즉 여기서 이 밑에 보이는 모스크바까지는 거리가 한 2,000km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2,000km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거리예요 여기가. 예, 예. 핀란드 쪽에서 핀란드 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드론 2대 내지는 3대가 날아올라서 러시아 국경을 들어왔다. 그럼 200km는 최소 날아온 거예요. 날아와서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가 있는 공항을 폭격했다. 그래서 활주로에 있든 내지는 뭐 경락고에 있든 그들의 전략 폭격기 Tu-95, 투플레퍼 Tu-95라고 하는 베어라고 불리죠. 그것을 한 대 파괴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그 드론이 우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많이 보는 그런 드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크라이나에서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수천 킬로미터가 넘어요. 여기까지는 한 3,000km 가까이 될 겁니다. 자, 거기서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드론이 여기까지 날아올 수가 없다. 이것은 핀란드에서 날아온 것이다. 10중 8구. 아니면 핀란드 국경을 가로질러서 위에 노르웨이에서 왔든지 노드스트림을 같이 작업해줬던 미국과 노르웨이에서 왔든지 아니면 스웨덴에서 왔든지 어쨌거나 이들 나라는 전부 다 나토 가맹국들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략 폭격기를 날려보내는 공항이 군사 공항이 있고 또한 러시아의 전략 잠수함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군사적으로 예민한 곳이에요. 저 핵심부를 갖다 건드린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현재는 우크라이나전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내에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각국의 용병들이 들어가 있죠. 또 군사 고문단 같은 사람들이 들어 있고 또는 그 외에 인공위성이나 각종 정찰 자산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한테 미국이나 서방권의 무기를 쥐어주고 또 목표물에 대해서 다 찾아주고 유도도 해주고 단지 발사를 우크라이나군이 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에서 발사한다. 이걸로 러시아가 나토군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애써 선을 그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아슬아슬하지만. 근데 이번 건은 사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핀란드일 가능성이 10중 8구 높다고 맥그레거가 보고 있지만 이거는 나토 땅에서 나토군에 의해서 바로 날라온 거예요. 러시아로. 그래서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겁니다. 이거는. 확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푸틴이 참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러시아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푸틴이 급하게 반응을 하면은 3차 세계대전 되는 거예요. 푸틴이 급하게 반응하기를 바라는 세력이 지금 미국 내에 있어요. 백악관에. 자, 더글래스 맥그레거가 설명을 합니다. 본인이 이 나토군의 일원으로서 이 유럽에 근무할 때 러시아군의 동향을 보고 심상치 않은 동향이 발견이 되면 바로 나토군 사령관, 아마 미군일 거야, 미국 군인일 거예요. 사령관 통해서 바로 백악관으로 연결됩니다. 즉 나토는 미국 군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방에서 총소리 한번 빵 나도 바로 청와대로 대통령실로 일날 바로 갈 거 아닙니까? 사단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정부는 긴장태세를 유지하게 되고 총 한 발 소리만 나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나토 쪽에서 날아오는 그것도 이때까지는 전혀 다르게 우크라이나 군에 의한 우크라이나 땅에서 발사된 게 아니라 나토 동맹국에 의해서 러시아의 핵심 시설을 타격한 것인데 이게 미국 수뇌부에 오케이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럼 지금 미국 수뇌부는 누구냐? 바이든 대통령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리스냐? 부통령이 이걸 사인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이든은 이미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 지가 오래됐어요. 다른 세력에 의해서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었고 그 자리는 해리스는 밀려나 있었어요. 그래서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슬리반 보좌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봐선 슬리반 보좌관이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걸 통해서 딥스테이트가 그를 슬리반을 출구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작전을 썼다고 봅니다. 전쟁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들 뒤에 있는 딥스테이트들이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또는 러시아의 성급한 반격을 빌미로 일정 부분 확전을 함으로써 이건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잖아요. 선거에 유리한 국면, 트럼프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 뒤집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해외에서. 자, 그러면 북한이 타겟이 될 수가 있고, 북한은 최근에 북러 상호방위 조약 때문에 어려워졌었죠. 그리고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항상 미국의 딥스테이트도 살려두고 있기 때문에. 왜? 북한 애들은 진짜 우리한테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폭탄 쏠 수 있다는 나라로 그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가장 강하게 언급되고 있는 게 이란이에요. 왜 이란이냐? 이스라엘이 이란을 싫어하니까. 미국의 딥스테이트의 핵심 세력 중에 하나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미국 전체 여론과는 동떨어지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걱정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맥그레거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의 연설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지금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고 열심히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한테 해리스가 못 이긴다. 그러면 지금 남은 3개월 동안 뭔가를 뒤집어야 된다. 판세를 섞을 수 있는. 그 이란이 목표로 구상되고 있고 지금 러시아도 건드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푸틴은 냉정한 반응을 하고 있다. 예. 자, 이게 투플레프 Tu-95 전략 폭격기고 오래된 비행기지만 계속 개량이 되고 있죠. 지금은 주로 이제 뭐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용도로 쓰고 있고, 우리 동해안에 가끔 나타나죠. 예. 일본도 한번 뺑뺑 돌고 가고, 이게 항속거리가 뭐 15,000km 정도 돼요. 엄청나게 길어요. 이게 지금 활주로에 있던 게 뭐 하나 부서졌다는 겁니다. 드론 공격을 받아가지고. 예. 자, 이걸 한번 보시면은 나토 동맹국들을 색깔을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거거든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건데, 자, 맥그레거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어떤 패권적 지위에 있는 나라인데, 예. 자, 우리나라에도 한 1만 명, 2, 3만 명의 미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군이 중국하고 한판 붙었다. 그러면 국내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중국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중국이 반격을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로 포탄이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나라 땅으로. 자,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데, 미국이 평택 기지에서 중국을 공격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의 허락을 과연 받을까? 통지는 할까?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자, 이 핀란드는 노르웨이, 스웨덴과 함께 작년에 가입을 했어요. 나토에. 자, 그들이 가입한 이유는 뭡니까? 우크라이나전을 보니까 그게 이 나라 지도자들의 생각 수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공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초지종을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리전쟁이라는 게, 미국이 불을 질렀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의 수락 연설에서 이 전쟁은 우리가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딥스테이트는 그들을 죽이고 싶어 할 거예요. 정말로. 여기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순진해요. 지도자들도. 그것들 수뇌부도. 아,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 예전에 전쟁 한 바도 있으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가입하기를 신청했는데 그 길을, 이건 맥그레거 이야기입니다. 미군이 우리 한반도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불침 항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는데?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자, 이제는 미국이 중국을 주적으로 생각한다면 한반도를 불침 항모로 생각할 수도 있다.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 이미 미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핀란드 내에 당연히 미군 기지가 있을 겁니다. 이 공격 사안이 있어서 핀란드가 했겠느냐? 그럴 리는 만무하다. 정황을 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미국 최상층부에서 오케이 해 떨어져서 핀란드 내에 있는 미군들이 작업한 것이다.
핀란드에 알리지도 않고 이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기껏 자신들의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을 했더니, 자, 여기서 해서 푸틴이 제한적으로 반격을 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점을 타격이에요. 그 핀란드 공격받는 거예요. 미국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입 싹 닫고 빠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처지예요. 나토 가입하고 이런 대접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여기서 이제 푸틴의 반응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사안을 접하고 나서 스푸트니크를 가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스푸트니크 대문 사진이에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있거든요. 평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냥 다. 세계 주요 내용들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러시아 상층부가 보도를 차단했다. 정보를 주지 않았다, 언론기관에. 자,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뒤로 따로 보복을 하겠다. 유사한 방법으로. 이게 있을 수가 있고. 저는 그런데 그거보다는 두 번째는 뭐냐. 선거가 지금 99일밖에 안 남았고 선거 과정에서 불리한 해리스 측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바깥으로 분란을 유도한 측면이 크다. 그거는 뭐 저 같은 사람도 예상하는 거니까 뭐 러시아의 수뇌부가 모를 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란이나 러시아, 북한 될 수도 있죠. 북한 가능성이 많이 낮죠.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 거의 일환이다. 한번 맞아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참아주자. 이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그들이 트럼프의 안위를 걱정해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 미국이 그 정도까지 생각했을지 몰라요. 조금 더 흥분시키고 싶을지 모르겠죠. 러시아를. 러시아가 돌출적인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정치노평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재선을 바이든이 포기를 했을 때 딥스테이트가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있다.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민주당도 아니고 당연히 민주당도 아니고 심지어는 공화당도 아니다. 제3지대 세력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같다. 딥스테이트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250년간 비즈니스를 같이 해왔잖아요. 예, 그들이 적이겠습니까? 친구일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친구죠. 겉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죠. 선거판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이제 야당이 생긴 거예요. 진정한 야당이. 트럼프 개인하고 벤스, JD 벤스 부통령 후보하고 둘이 야당이에요. 강력한 팀을 구성했죠. 그리고 트럼프가 지난번에 4년 해보면서 느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 4년 바이든이 하는 걸 지켜보면서 또 느낀 게 있었죠. 이제 안 끌려다닐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맥그레거 같은 사람을 중용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거예요. 딥스테이트하고 한판 붙는 거죠. 그때는 경륜이 없고 경험이 없고 새가 없으니까 그걸 끌려다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물론 핵심적인 부분은 잘라긴 잘랐지만 공격적으로 뜻을 펼쳐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입장에서 엄청나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번 일도 그런 것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트럼프가 수락 연설에서 했던 말이 다시 한번 눈이 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우크라이나는 병력도 없다. 미국이 초래한 전쟁이다. 당선되면 취임 전에 해결한다. 우크라이나 형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우리가 협상을 하라고 하면 된다. 즉 이것은 우크라이나 지원만 끊으면 바로 휴전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푸틴이 말해오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딥스테이트의 생각과는 반대고 기존 백악관의 생각과도 반대인 거죠. 네. 그리고 트럼프가 중요한 말을 했죠. 바이든이 되면 3차 세계대전 갈 수도 있다. 오늘 같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도 지금은 큰 무리수를 둔 것이긴 하지만 바이든 같았으면 이런 걸 언론에 공표하고 상대방을 도저히 크게 대응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로 일을 벌렸을 거예요. 지금 바이든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 보도가 없잖아요. 이런 걸 미국 언론에 보도를 한다. 성전물을 울리는 것처럼. 그럼 러시아가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바이든이 있었으면 그런 식으로 갔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그를 제거한 겁니다.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의 본성은 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말은 그대로 다 맞습니다. 바이든이 3차 세계대전 갈 수도 있다. 오늘 일만 하더라도 푸틴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3차 세계대전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예. 적당히 반응해 주기를 바랐겠죠. 예. 그러면 미국은 나토 국가들 밀어 넣으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럼 3차 대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바이든이 했었으면 막 밀어붙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미국도 싫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이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위험하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예전에 조금 흐릿했던 부분들이 좀 맑아지는 게 있거든요. 깨끗해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 잠깐 한 말씀 드려볼게요. 자,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가 이런 일을 알았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 많아요. 천안함 초기 대응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 엄한 데 가가지고 우리 잠수부까지 희생시키면서 누굴 구출했냐? 부터 시작하죠. 초기엔 쓸만한 보도가 나와요. 이거는 언론을 타지 않을 수 없는 사안들이니까. 세월호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덮었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날짜가 중요합니다. 2024년 3월 23일 지난 3월 달의 일이죠. 130명 이상 사망한 모스크바 참사. ISIS가 했다고 이야기했죠.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걸 미국의 짓이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의 짓이라고. 자, 여기는 음모론적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3일 뒤에 볼티모어 다리 붕괴가 돼요. 사이버 테러에 의한 것으로 보여요. 배를 바깥에서 조종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웬만한 테러리스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했을까? 러시아가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허겁지겁 넘어갔죠. 이게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조사원들이 한 이틀 있다 들어갔죠. 그 전에 배는 싹 치워버리고 안에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부랴부랴 듣고 넘어갔어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모스크바 테러 사건이 발생하고 미국의 자기 자국 내 안보를 관리하는 보안을 관리하는 그런 고위 관리가 국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스크바 테러 같은 테러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도 조심해야 된다. 경계수를 올려야 된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 흑골 해석하면은 미국이 그 짓을 했고 그들이 보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멘트였어요. 예. 3일 간격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죠. 그리고 덮어버리죠.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이 테러임이 분명하다면 그럼 이게 사고냐 테러냐? 그것도 지금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지요. 예. 자, 그래서 현재 바이든은 수많은 오류를 범했고 그 과정에서는 그냥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써여 있는 글도 제대로 못 읽을 정도잖아요. 난독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현재 머리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대통령 결정을 서명을 했는데 모르고 결정한 게 태반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럼 누가 결정하고 있느냐? 맥그레거의 이야기는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일 수도 있고 제이크 슬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일 수 있다. 저는 근데 안토니 블링컨이 하는 행동과 여러 가지를 쭉 지켜봐 왔거든요. 그는 그렇게 강력하진 않아요. 외교관에 가까워요. 옛날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자 전쟁 확전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바이든이 엎어버렸죠. 오자마자 낙담하는 모습을 제가 봤고 지난번에 시진핑이 에이펙 회의로 샌프란시스코 왔을 때 바이든과의 미팅을 주선하기로 했던 게 그 사람이에요. 거기는 IT 업계들이 지원을 했죠. 중국 싸우지 말자. 그 우리한테 중요한 시장이니까. 그리고 시진핑과 만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바이든이 기자들이 물었죠. 시진핑을 몇 달 전에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생각이 같냐? 지금 금방 만나고 나왔으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죠.
그는 독재자야. 그래서 화내면서 확 돌아갔거든요. 그때 시진핑이 죄송합니다. 그때 블링컨이 되게 찌그러진 표정을 짓고 고개를 푹 숙여을 봤습니다. 그는 그렇게 강경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이크 슬리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국가안보부장관. 예. 자, 그래서 현재 이란을 공격해야 되겠다는 세력들이 있고 오늘 사건을 봤을 때 실제 공격할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 확전, 수단 방법 안 가린다. 이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폭력광들이 미국 수뇌부에 있다. 바이든은 이때까지 허수아비였다. 해리스도 사실은 허수아비다. 자, 그래서 맥그레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이크 슬리반, 조지 소로스 여러분 알죠? 투자자, 유태인이죠. 그이랑 정기적으로 통화를 한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를 바이든한테 전한다. 자, 이런 것이 이스라엘 정책이나 이란 공격 이런 건 배후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 사람 잡아놓고 물어보세요. 이란 공격해야 되느냐? 미쳤습니까? 이란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군사적으로. 그래서 맥그레거의 뒤에 있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아니, 지금 미군은 지난 수십 년간 쉬운 상대만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고, 미군 자체는 지금 그런 전쟁에 익숙한 편제로 다 바뀌어 있다. 무기 체계도 그렇고 병력들의 대기 태세도 그렇다.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근데 이란하고 붙는다 그러면 전면전을 해야 된다. 후티도 하나 캐내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뒤에 중국, 러시아, 어제 말씀드렸죠. 튀르키예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가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맥그레거는 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불을 계속 지르느냐?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쭉 말씀드려왔던 내용들, 이제 세상 돌아보기 채널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들 딥스테이시, 바이든은 그냥 바보고, 바이든은 그냥 갖다 좀 다 서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서명하세요. 서명, 끝. 이런 거예요, 지금. 그거는 맥그레이가 그대로 한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한테는 아까 트럼프의 언급을 소개해드렸잖아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3차 세계대전 갈 수 있다. 우크라이나전은 우리가 만든 거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빠져나와야 된다. 가자 전쟁도 마찬가지다. 이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 암살 미수로 트럼프의 인기가 기존에 이미 우세했던 인기가 훨씬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뒤집을 만한 건수를 찾는다. 그래서 푸틴도 이번에 대응을 안 하고 그건 그 정도의 몸부림이구나. 여기서 내가 대응을 하면 얘들이 더 원하는 바를 해주는 거구나. 트럼프한테는 불리한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한테도 이런 일들이 있죠.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인상이 나더군요. 옛날에 궁금했었거든요. 자, 작년에 강릉에서 낙탄 사고가 났어요. 북한이 무슨 미사일을 쏘고 이랬더니 우리 쪽에서 쐈어요. 근데 이걸 왜 진상 규명을 안 할까? 여기 내용에 보면은 뭐 100m, 150m 거리에 우리 장병들이 잠자고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 잘못 떨어졌으면 큰일 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가에 떨어졌으면 그 어쩔 뻔했느냐. 이렇게 이런 문제는 그 원인과 원인을 깨끗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두 분 다시 일어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또 현무2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무2는 LIG에서 만들어요. 그때 처음으로 확인해 줬어요. LIG가 우리 제품에 이상 없다. 왜? 주가에 타격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는 미군의 ATACMS도 같이 있었고 같이 발사를 했어요. 이걸 조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언론에서 오랫동안 다루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미군이 관여된 것은 그래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자, 이 정도 해주고요. 또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거예요. 예, 오래전부터. 텐진항 폭발 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분하고 보이죠? 폭발한 거. 예. 사람은 많이 안 죽었어요. 뭐 어떤 공장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이게 2015년 8월 12일에 발생을 했어요. 예.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엄청나게 보도를 탔죠. 자, 이걸 중국에 타격을 주려고 한 것인데
즉 당시에 그때도 시진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지도자를 흔들려고 했죠. 내부적으로. 자, 모스크바의 그 적나라한 테러 공연장에 들어가서 난자를 한 거, 난사와 난자를 한 거 칼로 그것 또한 민심을 흔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이것도 같은 거예요. 이게 사고냐? 저 사고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느냐? 2015년 8월 12일이죠. 아까 미국 죄송합니다. 모스크바 극장에서 테러 사건 나고 3일 있다가 미국에서 볼티모어 다리 붕괴됐죠. 테러로 의심되는 이유로 3일 만에 2015년 8월 12일에 텐진항 폭발 사고가 났어요. 자, 워낙 폭발이 컸기 때문에 이걸 수습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렸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한 10일 정도 지나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옆나라 일본에서 도쿄에서 40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대규모 폭발 사건이 나요. 대규모 폭발입니다. 예. 이게 단순하게 처리되어 있죠. 일본 내 미군 기지에서 폭발 사고 엄청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24일이거든요. 자, 12일 있다 발생했죠. 근데 제가 이것과 텐진의 폭발 사고를 연계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후에 이 폭발 사건의 발생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보도를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묻혔다는 겁니다. 바로 언론에서 바로 사라졌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아까 모스크바 테러와 볼티모어 테러와 같은 짝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푸틴이 그들의 이제 전략 폭격기를 한 대 잃었는데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해주기가 지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핀란드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언론에 발표를 한다. 그리고 여론전을 시도한다. 미국은 전 세계 여론을 미디어를 쥐고 있으니까. 그러면 러시아가 엄청 불리해져요. 그래서 그런 대응은 좀 어려울 거다. 지금 그냥 참는다. 긴장 태세를 훨씬 경계 태세를 고조시킨 상태에서.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한테도 알리지 않는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간다. 자, 이러면 또 수석거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란 건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도 이란을 건드리면 이것도 3차 세계대전 가는 거다. 우리는 개입한다. 중국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경고를 계속 때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이번 폭격기 파괴 사건 이후로. 예, 지금 세상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